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현 정권 최대 이슈로 일기 신도시를 제가 꼽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재건축 투자라든가 일기 신도시 주목하라 여러 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기 신도시 투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자체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 넓거든요. 어느 단지를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자체장 선거를 보았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말 초박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게 오히려 일기 신도시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라든가 김동연 후보라든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하여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공약들 다 내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후보가 되던 간에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약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입안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통과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해주려면 명분이 조금 필요한데요. 경기도지사의 공약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기 신도시 민간합동 TF도 출범을 하였고요. 여기에 일기 신도시가 포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장 역시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때보다도 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어느 단지를 주목해야 되는지는 여론이 위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5대 신도시를 다 합치게 되면 세대수가 무려 29만 세대나 됩니다. 그 29만 세대 중에서 어느 단지를 사야 되는가? 용적률이 낮은 단지를 주목해라 라고 많이들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 투자는 역세권을 주목해라.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비판은 무엇이었나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용적률 200% 전후에 있는 단지들이 이게 사업성이 나올까요?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항이,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모두 다 500으로 해줄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용적률을 500%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생활 인프라라든지 도로 교통이라든지 학교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포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용적률 500%를 모든 일기 신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500%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지들만 적용이 될 것이냐? 역세권이라는 것이죠. 비역세권 단지에서 모두 다 차를 끌고서 도로로 나오게 되면 정말 도로교통이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다 보니까 역세권인 곳들만, 대중교통에서 소화가 가능한 곳들만 용적률 500%로 간다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역세권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몇 미터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00m에서 한 500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역에서도 500m와 1000m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순회역에서도 500m와 1000m를 대략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정자역도 500, 1000m, 미금역도 500에서부터 1000m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 단지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500m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평촌역에서 500m 정도를 간단히 찍어보고 1000m를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계역에서도
500m와 1000m를 한번 찍어 보았을 때 사실상 평촌 전역이 역세권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00m에서 500m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만이 용적률 5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당과 평촌뿐만 아니라 일산, 삼본, 중동도 이 역세권 단지들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비역세권 단지인데 사업성이 높아요, 용적률이 낮아요 하면서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역세권인데 용적률이 200%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여기 재건축 되겠어? 라고 하는 단지들을 매수해 놨다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없던 사업성을 부여하게 주게 된다라는 사항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 정권에서 재건축 투자는 가장 명확한 투자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진단 완화부터 시작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사업성까지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보완해주는 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용적률 500% 혜택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1기 신도시를 주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여기서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1기 신도시 투자의 하나의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